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20세기 미술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킨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예술가일지도 모르는 잭슨 폴록에 대한 겁니다. 딱 보면 어떠세요? 그냥 물감을 마구잡이로 풀여놓은 것 같죠? 그래서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애도 그리겠다. 뭐 이런 거요. 근데 만약 이 그림이 저기 눈송이나 해안선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수학 법칙을 따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과학이 밝혀낸 비밀이죠. 과연 이게 그냥 마구잡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질서일까요? 폴록에 일으킨 이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의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겠죠. 폴록은 와이오밍의 정말 광활하고 뻥 뚫린 그런 서부 풍경 속에서 자랐어요. 이런 거대한 자연이 그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나중에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엄청난 스케일 감각과 날것의 느낌에 영향을 주게 되죠. 진짜 재밌는 건 그가 받은 여러 영향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녹여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모래 그림 같은 거요. 거기선 결과물보다 그리는 과정,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푹 빠져 있었죠. 이 모든 게 폴록 안에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4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배경이 어떻게 미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유명한 기법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폴록이 뭘 했냐면요. 이제를 그냥 버렸어요. 대신에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쫙 깔아버린 거죠. 이게 그냥 작업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화가와 그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온몸을 사용하죠. 캔버스 주변을 돌고 심지어 그 위를 걸어다니면서 뭐랄까 거의 춤을 추듯이 물감을 뿌리고 붓고 떨어뜨렸어요. 그의 온몸이 붓이 된 셈이죠. 나중에 미술평론가 해롤드 로젠버그가 여기에 액션 페인팅이라는 아주 딱 맞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폴록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 안에 있을 땐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 다 끝나고 나서야 내가 뭘 했는지 보게 된다고요. 이건 뭐랄까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이 스스로 그려지게 놔두는 거죠. 근데 아니 이렇게 통제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작업이 어떻게 세기의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이게 정말 미스터리였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과학계에서 정말 놀라운 답변이 튀어나옵니다. 이 비밀을 푼 사람은 미술평론가가 아니라 리처드 테일러라는 물리학자였어요. 그는 폴록의 그림을 컴퓨터로 스캔해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죠. 그가 찾던 건 어떤 숨겨진 형상이나 상징이 아니었어요. 바로 물감이 흩뿌려진 모양, 그 구조 자체에 주목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가 뭘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프랙탈은 간단히 말해서 자연을 만드는 기본 설계도 같은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온통 프랙탈이에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 눈송이의 결정, 들쭉날쭉한 해안선, 심지어 우리 몸속의 혈관까지도요. 이 패턴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이런 프랙탈 구조를 볼 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해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테일러가 발견한 건 폴록의 그림이 바로 이 자연의 프랙탈 패턴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감 자국들이 사실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질서정연한 복잡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폴록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프랙탈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치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점점 더 깊이 체득해 나간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프랙탈의 복잡성을 프랙탈 차원, 영어로는 D값이라는 수치로 표현하는데요. 일종의 복잡성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전성기 작품들을 보면 이 D값이 꾸준히 높아져요. 이건 그가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들을 점점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물감을 아무렇게나 뿌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리차드 테일러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폴록은 수학자들이 프랙탈을 발견하기 무려 25년 전에 이미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실이 폴록이라는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를 더해줄까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예술계에 남긴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새로운 과학계에 남긴 유산입니다. 예술계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났죠. 그는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고, 덕분에 세계 미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폴록의 유산은 예술계와 과학계 두 세계에 걸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술가들에게는 그림이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고, 과학자들에게는 인간의 창의성이 어떻게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과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연구 사례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예술가가 무의식적으로 자연의 근본적인 수학 패턴을 그려낼 수 있다면 과연 인간의 창의력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폴록의 작품은 어쩌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과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진실이 결국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 가장 위대한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도요.